잘 쉬셨어요? 2부 시작하면은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도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거인 확정과 후보자가 확정돼서 들어가게 됐는데 한 분만 나온 데는 이제 좀 쉬셨다가 당선인 결정 마지막 부분만 좀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선거운동부터 본격적으로 또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의 정의는 여러분들한테 누차 설명했지만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왜 이 항만 적었냐면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했고 여기는 끝어놨거든요. 이 부분은 제3자입니다.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거운동한 것은 위탁선거법에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전부 위법사항이 되겠네요. 선거운동을 보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고 그랬습니다. 의사표시에는 기자회견도 포함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선거운동 기간은 9일간이네요. 13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소견 발표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맨 먼저 어깨띠도 착용하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선거에 봤을 겁니다. 그렇게 착용하고 다닙니다. 전화입니다. 전화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전화로 직접 통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마음대로 그린말부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체육회 홈페이지로 할 수 있고요. 전자우편, SNS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명함 교부 및 지시 없습니다. 여기서 명함 교부하면서 장소 문제를 항상 거론하시더라고요. 공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호별방문 안 됩니다. 체육시설은 갈 수 있지만 경기 때라든가 훈련 시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건 후보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 토론회하고 선거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소견 발표, 이 두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토론회요. 근거 규정이 52조 2에서 정책 토론회 규정하는데 위원회가 결정해라, 공평한 참가 기회를 보장해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이때는 꼭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 할 수 있다고 안 한다고 하는 결정하는 위원회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편의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하는 걸로 결정하되 혹시 한 분이라도 안 하겠다 하면은 그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할 때는 운영 지침하고 개최 횟수 장소 정도는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바로 위원회 할 때, 지침 결정할 때 그때 준비를 결정을 해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 연석일 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미리 준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한 번 하겠다, 언제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짜지는 결정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침은 준비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 참석 의사 접수입니다. 이것은 13일 18일 하겠네요. 12일 날 의사 접수죠. 13일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선거운동 개시 날입니다. 선거운동을 개시하게 되면은 바로 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날 연석일 때 안내를 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금 또 시도체육회 것이 빠졌네요. 12월 12일입니다. 연석회의가요. 이날이 후보자 등록 날이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여기도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돕고시 자꾸 여기서 들어와서요. 그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13일 그렇게 해서 전원 제출할 때 개최하는데 전원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시군구는 토론을 않고 넘어가면 되는데 전원 제출을 했을 때는 사회적 결정, 진행 방식, 질문 방식, 온라인 중계 등 이런 사항들을 결정해서 후보자들 통지해 주라. 이날이 13일 18시까지 접수를 하니까 그 이후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 개최 장소 설비는 개최 전일까지 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개최일은 예정을 12월 17일 토요일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 시군구 운영위원회의 자율결정이니까 형편에 맞춰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예시로 토요일날 하도록 해놨고 가급적 위원회에 소집해서 하되 부득이할 때는 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유지해서 무슨 결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물 녹화 게시입니다. 이 영상물 녹화는 만약에 생중계한다고 결정하면 생중계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영상물 녹화 게시는 우리
체육회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짜는 12월 18일 12시까지 다음 날까지 하도록 해놨네요. 왜 그 다음날 12시까지 시간을 줬냐면요. 허위 비방 문제 이의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의 밑에서는 자막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가 이 토론의 내용이 유권자들에 전달될 때 왜곡이 안 됩니다. 아,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저 후보자가 이의 제기했네. 저는 비병이라고 이의 제기했네.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거 전날까지 어떤 방법인데 앞부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조사를 해서 고발하게 되면 고발하고, 조사해서 잘 미비하면 수사를 하고, 경미하면 경고가 쳤던 간에 어떤 그런 내용을 하고 선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선거인들한테 알려주고 투표소에 게시할 문제 있으면 게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토론회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최할 때는 자율적으로 하되 우리가 25조 2항 이것을 준용해서 하도록 안내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원 참가하지 않을 때는 개최하지 못한다 하고 그 이 안내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토론 주제 진행 방식이네요. 표지 처음에 제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의 경영전략 참고하라 했는데 그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아까 표지에 나왔던 내용이 떠 있던가요? 참고해서 주제 결정할 때 이 주제 결정할 때 참고해라. 그 대신 현지 위원회 운영에 말쳐서 운영위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줬고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내줘가지고 지침에다 또 자세히 구체적인 설명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처리하라고 여기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소견 발표입니다. 소견 발표는 26조에서 선거날 하는 건데 선거날 기호순으로 합니다. 그럼 순서 뽑을 필요 없네요. 10분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시군구 체육회, 시도 체육회가 10분 내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로 하는 걸로 아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되겠네요. 다음에 운영 지침은 위원회 구성할 때 바로 하도록 했죠. 아까 토론회하고 똑같이요. 또 그날 뭐 선거인수 배정도 하고 다 함께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개최일지 장소 미리 결정해서 공고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일시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일 전 10일 12월 12일 월요일인데 이날 18시가 되면은 후보자 등록이 딱 끝납니다. 딱 끝나면은 후보자 수가 딱 나오네요. 만약에 2명 나왔다, 3명 나왔다 경우에 따라서 시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날 결정해서 다시 공고가 이미 돼 있는 데는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했는데 딱 맞떨어졌어. 4명 나와서 2시에 공고했는데 그런 데는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날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소개하는 사회자하고 사회자는 위원회에서 외부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해라. 그렇게 지침 나가 있으니까 그게 따라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소개면 소금 발표의 개최는 22일 날 2시를 전후해서 후보자 수에 따라서 몇 번 이야기하죠. 조정해서 하시면 된다. 일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호순으로 발표하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후보자는 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자가 발표를 합니다. 1번 후보자가 하고 2번 후보자는 지금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3번 후보자로 갑니다 하고 발표하고 3번 갑니다. 3번 후보자를 하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왔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생중계하고 영상 녹화물 게시 문제는 그날 유권자를 전부 불러서 토론을 하고, 소견 발표를 하고 바로 투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게시할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기부행위 문제입니다. 기부행위 기간은 이미 들어왔죠. 선거일 것입니다. 12월 22일까지입니다. 모든 금품 이익 제공을 주겠다는 거나 의사표시하거나 제공 약속까지 다 기부행위라고 이야기를 진즉 들었고요. 기부를 하는 자들도 여러분들 소개돼서 유인물 참고하시고 기부를 받는 자도 여러분들은 다 유차 소개했습니다. 다만 직금은 예비 선거인이 포함된다. 대의원들이 다 해당되겠네요.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나면 작성된 선거인들이 해당된다. 확정된 선거인들이 해당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이것은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부행위를 보지 않는 행위가 직무상의 행위고 의례적인 행위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직무상의 행위란 우리 회장님 나오실 후보자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육회가 아닌 단체, 기관, 시설 단체의 지에서의 장의 지에서 자체 예산으로 무슨 의례적인 금품을 줍니다. 그건 단체의 이름으로만 줘라. 다만 하완하부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탁 단체가 나오네요. 이탁 단체는 우리 체육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정관이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사업계획과 소지 예산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따라 집행하는 것은 하라. 다만 이탁 단체의 명으로만 줘라. 회의 명으로 줘라. 회장 000 안 된다. 여기도 하완, 하부는 제외된다. 이게 직무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례적인 행위는 개인 사적인 행위입니다. 의례적인 행위는. 자, 회장 후보자들의 사적인 행위에서 친족의 가능장세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서 허용되겠습니다. 선거법, 청탁금지법, 위탁선거법 모든 법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그 외의 가능상계에서의 축복입니다. 이게 선거법에서는 못하도록 하고 있죠. 여기서는 5만 원까지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 하완하부는 여기도 안 됩니다. 줄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농산재 위반 경조사에서 혹시 주는 것 같으면 3만 원 음식물이고 답례품 10,000원도 제공해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급 사무 직원들한테 명절에 선물 주는 거 있습니다. 이건 3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탁 단체는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 시설 단체의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제한 금지 사항입니다. 이 제한 금지 사항 내용 중에서 빨갛게 나온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탁선거법에서 저촉되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하게 이런 문제에 휩쓸려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갖고 온 직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유의해주고, 그렇지 않고 파란 부분은 유의를 하지 말아입니다. 우리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위를 이용한 것은 법 31조에서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처벌받습니다. 뭡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임직원이 선거운동하는 겁니다. 뭡니까?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얘기입니다. 뭡니까? 지도조사하거나 발표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3개는 이탁선거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금지 사항입니다. 이해 매수 기부행위, 이 부분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허위사실이라든가 비방, 사의등재 사의투표, 여기서 사의등재 문제가 여러분들이 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당한 법적인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해서 등재시켜버리면 사의등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인데 고의로 그것을 했다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이런 무겁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이라든가 정당 표방 문제는 우리 규정 위반 사항이게 크게 문제 없는데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거일 후 답례 문제입니다. 기부행위 제한이 딱 끝났습니다. 12월 22일 딱 끝났습니다. 23일 날 낙선자대로 4년 후를 기약해서 또 대의원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일호회를 합니다. 당선자는 축하회를 합니다. 밥을 줍니다. 이때 선거일로 답례에 걸려서 이거 이탁선거법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고발이 되면 반드시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선관위에서 수없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보자들한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MBC가 다 알고 있습니다. MBC 방송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M 뭡니까? 마우스 치입니다. 반말은 지가 듣습니다. B 뭡니까? 버드, 새입니다.
낱말은 새가 됩니다. 낱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이제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데 MB 갖고 고발을 했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옛날에는 증거 불충분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CCTV가 먼저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CCTV에서 확인되면 안 나올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서 안 나온 사항이 어디서 또 나옵니까? 또 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여러분 손안에 작은 컴퓨터 하나씩을 전부 가지고 다닐 겁니다. 이 속에가 내의 비밀, 타인의 비밀 다 들어있습니다. 삭제를 다 해버렸어도요 포렌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압수수색 하면 1호가 핸드폰입니다. 압수수색에서 포렌식 풀어서 다 거기서 모든 증거를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MBC를 항상 생각하고 MBC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 이제는 기부행위라든가 이런 이부반 사항들을 발생하지 않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후보자들한테도 이런 말을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임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임직원들에 해당되는데 규정 33조 내용인데요. 징계 등 제재 조치 사항입니다. 61조부터 뭡니까? 사업계획 외에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지 말아라 합니다. 사업계획 있는 것은 그대로 하십시오. 다만 아래 사항, 사업계획 없더라도 이 아래 사항 관계없는데 이 아래 사항은 여러분들이 유인물로 참고하실 겁니다. 61부터 특정 후보자의 업적이라든가 실적 홍보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래 사항은 제외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유인물 참고하고요.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에 출장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휴가를 받았어요? 그때 기간 관련 기간, 체육 관련 기간이라 시설 방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미지 말란 말입니다. 무단히 아무 선거운동도 아무것도 무단히 갔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그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후보자들은요 제로 썸게임 한다겠지 않습니까? 첨예하게 대립되는 선거의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 두 눈 뜨고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 띄면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럼 선관위 조사해가지고 이것은 물론 우리 규정상이라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치할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또 좀 불미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일정별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정별로 딱 정리된 것도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선거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후보자 매수 문제, 여기서 파란 부분은 전부 우리 규정이고 빨간 부분은 위탁선거법 처벌이니까 형사 처벌이니까 더 무겁다는 얘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고 지위를 위한 선거운동, 허위사실 비방 문제, 사이등재 문제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고의 때는 3,000만 원 이렇게 나온다. 대상이 누구들입니까? 회원 종목단체에서 대회를 보내면서 사이등재를 하게 만들면은 해당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배정문서 보낼 때는요 사이등재가 되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는 대의원이 등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는 문서에다 좀 줄을 달아 넣어주면 우리 시군구 체육회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업무를 정상한 결과가 되겠네요. 정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잘한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사이등재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명부 예비명 만들 때 우리 종목단체라든가 읍면동 단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별방문이나 정당 표방 문제는 우리 제재조치에 따르면 되고요. 회장 임기만일 180일부터 지금 선거일까지는 이미 기부행위 제한기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17일부터 선거일 전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런 문제가 나오네. 여기가 27일부터고 여기가 22일까지 목요일입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 시군구 체육회 우리 관계자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급하게 지금 돌아가면서 시도권을 정리해 놓고 이렇게 복사시켜 놓고
날짜를 고친다는 게 조금 덜 고쳐진 게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걸 잘 정리를 해서 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는 선거 기간 개시일이네요. 이날이 13일 날입니다. 이날이 22일입니다. 이 선거 기간 중에는 조금 전에 말한 영향을 미친 행위 중에서 정상 업무에 출장하지 말고 또 관련 기관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날이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게 23일부터 해당돼서 여기는 21일인가요? 그렇게 해당될 겁니다. 20일인가 일주일인가 20일 해당될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꼭 공소시효 날짜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선거일로 담례 문제도 후보자들한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을 잘 체크했는데 시도권만 제가 딱 비슷하기 때문에 시도권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일정은 여러분들한테 그 유인물 나간 일정에는 정확히 맞춰서 나갈 겁니다. 그 일정을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위반행위 제조처입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선거법이라든가 정강규정 모든 사항에 대한 제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선관위에서 하면 고발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사불재리 원칙을 적용해서 선관위에 통보가 오면 조치가 됐으면 우리가 적정하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다만 혹시 더 문제가 있어서 다시 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다시 조사해서 또 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한번 처벌한 것은 다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 한 것을 중복 처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조처는 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도한 내용과 경미한 내용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조치를 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당선인 결정문입니다. 당선인 결정이 딱 오면 이제 다 끝나왔네요. 선거 날이네요. 우리 위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 후보자가 한 분인 이제 우리 체육회는 이제 이날 당선인 결정만 하면 되네요. 다수수 득표자. 동수일 때는 연장당합니다. 투표 개시 전부터 이런 특殊한 상황이 나온 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선인 공고는 결정 후 지체체육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에 공고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검찰입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20% 이상을 얻거나 사망한 분들은 돌려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30일 내에 우리한테 반환하게 됩니다. 체육회요. 어떤 분들일까요? 사퇴한 분들, 또 20% 미만 낙선자가 해당합니다. 혹시 여러 사람이 나왔고 20% 미만이라도 당선된 사람은 돌려주게 되겠죠.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이 부분은 5일 이내입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우리가 결정해서 주면 되는데 선거관리하자 투표 효력 이 부분이 우리한테 만약에 오게 된다면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하도록 안내를 해 주십시오.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관이고요. 시군구 체육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혹시 이제 시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거일 날은 중요한 날이고 또 그때는 위원들이 반드시 3분의 2 이상 해야 될 일이 많네요. 맨 먼저 1인 등록한 체육회는 그날 아침 9시부터 8시, 18시 사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선인 결정해서 공고하면 됩니다. 다만 당선인 결정해서 선관위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럼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여러분한테 줄 겁니다. 여러분들 주면은 당선증만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인 체육회, 이 체육회는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날 2시 전후해서 후보자에 따라서 조정하라겠죠. 2시 전후해서 소견 발표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투표 개시하고 진행하고 종료하고 개표 개시하고 진행하고 종료를 참관하면 되는데 이 진행 중에 혹시 후보자가 한 명 될 수가
거의 없을 겁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침 벌떡 나간 것이었습니다. 다만 투표를 중단하고 바로 당선인 결정하면 돼. 이런 결정을 투표를 중단한다는 결정, 당선인 결정하는 것을 선장에서 선거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필요할 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투표 종료 후에 혹시 개표를 막 하려고 하는데 아무 분이 사표를 냈다는 문제가 생겨나거든 유구가 발생하네요. 그러면 개표 후이기 때문에 당선인 결정은 개표 후에 당선인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퇴자가 다수득표로 당선이 돼버리네요. 그러면은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사퇴자가 낙선이 됐으면은 정상적으로 당선이 결정되네요. 그렇게 하고, 자,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개표 종료 후에 당선인 결정을 하는데 현장에서 예언을 해야 됩니다.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개표 상황표를 최종 개표 상황표를 보내옵니다. 보내오면 바로 접수를 해서 당선인 결정 의안을 우리 간사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조금 전에 다수득표자, 동수일 때는 돈장자.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000 후보자가 몇 표, 000자 몇 표, 몇 표해서 000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하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면 되는데 공표하는 순간에 선거관리에서는 당선증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약식 교부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선관위의 위원장 또는 위원 대표자들이 관계자들이 와서 약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선거가 모두 끝나게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무리 단계에서는 위탁선거법으로 당선 무효된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선인이 징역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모두 다 당선 무효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선인의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59조 기부행위 금지 제한 여기에 위반된 것만 해당됩니다. 선거일 후 공소시효는 내년 6월 20일 6개월입니다. 아까 앞에서 고쳤는데 6월 20일 여기는 고쳐졌네요. 제가 아까 날짜가 자꾸 시도껏하고 혼란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날 선거일 후 답례가 이루어졌네요. 선거일 후 답례가 이루어지면은 이날부터 6개월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최고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선거일 후 답례 조항에 따라서 선거 범죄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늘어나니까요. 그걸 참고로 알고 또 당선인들, 낙선인들한테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스코트 달리와 함께 스포츠 7330 운동을 적실히 국민들과 또 함께 전파해서 국민들이 생활 건강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스포츠 7330 운동을 아마 지키고 있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목 항상 테니스 두고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퇴근을 이렇게 3번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걷기도 하고 해서 7330 플러스 알파로 열심히 갈생살기를 진즉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7330 운동을 전개해서 국민들의 체력을 튼튼히 함으로써 국력도 신장시키고 대한민국의 체력이 증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장을 정말 아름다운 선거를 가치를 통해서 잘 뽑아서 그 수장들이 앞으로 4년간 국민들의 생활 건강은 물론 국가 체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 2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